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여수보다 인구가 많은 순천은 단독 분구가 불발되며 기형적인 선거구로 남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또다시 순천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에는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순천의 단독 분구는 불발됐습니다. 게다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순천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해령 지역은 4년 전과 같이 광양 곡성 구례와 함께 묶이게 됐습니다. 선거구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순천을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변의 분들이 투표 포기하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 순천을 또다시 난도질했다고 반발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단독 분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역 정치인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한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무슨 염치로 순천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한단 말인가. 논란 속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안개 속이었던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는 민주당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략 선거구에는 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영입 인사 등 새로운 인물을 단수 공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 을과 같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고등학교와 순천고, 광양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만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전국에서 40곳을 지정하고 앞으로 5년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성화 교육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는 대학 교수나 기업 전문가 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매년 학교당 2억 원 이상의 지원금도 주어집니다.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 순천시가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유명 제작사가 순천으로 옮기기로 한 건데 순천이 꿈꾸는 K-디즈니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와 유미의 세포들 제작사로 알려진 문화 콘텐츠 기업 로커스. 서울 강남구가 본사인데 순천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로커스는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사 이전을 포함해 1,600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점을 여기로 옮기는 거고, 본사를 옮기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여기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커스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는 국제스티센터에 스튜디오와 업무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원 관련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건물 전체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을 넘어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축으로 K-디즈니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 협약이 산업의 중심을 잡아줄 이른바 앵커 기업 유치에 첫 발을 디뎠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할 겁니다. 순천은 전라남도와 함께 월트 디즈니 본사와 픽사 스튜디오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면서 제공을 할 것이고, 앞으로 수도권 유망 기업들을 지역으로 당겨와야 하는 만큼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손잡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신청서를 곧 접수하고 지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전남의 중소기업에 6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한 에너지위크 행사를 통해 사우디 대기업 알코라예프 그룹이 전남의 태양열 집열기 전문 기업에 600억 원의 투자를 하기로 협의했으며 오는 4월 나주에서 최종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높은 국가나 전남 지역 유망 에너지 기업을 선별해 에너지 위크를 추진하고 해외 수출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10대 축구 유망주들의 경연장인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기간 선수단을 포함해 총 3천여 명이 광양 지역을 방문했는데 덩달아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녹색 그라운드 위를 선수들이 힘차게 달립니다. 현란한 발놀림과 패스가 이어지고 공을 쟁탈하기 위한 두 팀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광양에서 열린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입니다. 1대1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열전 끝에 승부차기 4대3으로 포항 제철고가 오산고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고교 최강자를 가르는 호남 유일 전국 청소년 축구축제. 제25회 백운기 고등학교 축구대회에는 전국 40개 고등학교 축구팀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예선과 본선 총 79경기가 광양 공설운동장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역을 알리는 문화 관광 그 차원을 떠나서 시민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도 상당합니다. 선수단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보름간 광양에 머물면서 숙박과 외식업계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해마다 20억 원 안팎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명절 지난 시점부터 6월 말까지가 약간 비수기거든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때 백운기 대회가 개최되면서 되게 활기도 있고 199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백운기 축구대회를 통해 광양시가 축구 명문 도시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42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제 교사 304명 가운데 현재 270명이 채용됐고 나머지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학기부터 늘봄 실무직원을 모든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이들의 신분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과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안전하게 등교했는지 하교했는지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촌 마을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더 들여다보니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를 감당할 역량이 되는 것인지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한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더라도 지자체 역량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책임연구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2년 뒤 해당 사업은 지자체로 이관됐고 취재 결과 현장은 달랐습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촌 마을. 마을에는 약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 절반이 70대입니다. 일부 주민이 마을을 살려보고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했고 지난 2019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소멸 위기에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마을 앞에 미꾸라지가 자연산 미꾸라지 있기 때문에 이걸 소재로 해서 소득사업 한번 해보자. 미꾸라지 잡기 체험과 연계해 요리교실과 추어탕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이를 포기했습니다. 각자 생업이 바빠 주민 참여가 불가능해 인력 고용 부담이 생긴 겁니다. 3사람 이상이 필요하는데 그 인건비를 내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 결국 3억 원을 들여 만든 관련 시설은 다른 사업 공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애초에 공모 사업 내용을 부실하게 검토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이관 후에도 여전히 정부 사업으로 표시된 조례도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도 물음표입니다. 정상적으로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다수의 지자체는 정기적인 사업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점검을 안 하고요. 이제 특별한 사항,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거라던 예측과 달리 지자체의 의지도 역량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 빈틈없는 돌봄 시스템과 첨단 산업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가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대학의 협력 사업인 만큼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맞춤 특화 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순천대 글로컬 30과 연계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늘봄학교 운영 확대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문화센터 연계형 거점 돌봄센터 건립 등 지역과 함께하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흥군이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구흥만 선셋가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흥군은 구흥만 주변 2만 제곱미터 면적에 106억 원을 들여 전망대와 카페,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는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흥만 수변 노을공원지구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장 등이 확보돼 있어 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순천시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지원 상담소를 엽니다.